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주말 사이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네요. 또 내일 새벽에는 블랙아이스가 도로상에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 운전 신경 쓰시고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결빙 이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간 신경 안 쓰시면서 운전하다가 또 갑작스러운 도로상의 이 결빙에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 사이 참 여러 가지 이슈가 시장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미 증시가 또 문우신 장관 발언에 의해서 장 막판에 흘러내리는 이슈도 있었고 또 트럼프가 리제 레논이죠. 리제 레논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또 하면서 치료제 2건이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내 백신 2개, 그 다음에 치료제 2종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마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치료제로는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됐던 종군당 관련된 종목과 또 리제네논이 긴급 사용 승인이 되면서 일단은 시장에서 언급을 했던 두 가지 치료제는 승인이 났네요. 아마 이 다음에 또 추가 승인이 나올 종목이 뭘까에 대한 우리는 또 계획과 투자 시나리오를 또 세워보는 것도 좋은 자세일 것 같습니다. 사실 금요일 내일 장 관련 종목, 관심 종목이라든지 시황을 좀 일찍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자료 정리를 하고 또 저희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과 또 저녁 방송을 진행하고 또 잠시 쉬다 보니 시간이 벌써 9시 50분, 10시가 다 되었네요. 일단 라이브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또 너무 늦어지면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영상으로 먼저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주부터 해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매일 300명을 넘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더니 드디어 이제 주말에 다음 주 20일 00시 기준에 수도권 2단계 격상을 하는 걸로 지금 뉴스가 보도가 되었네요. 일단 관련해서 월요일날 시초가의 종목군들이 좀 뜨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해외 증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네, 관련해서 일단 그 저희 카페에 지난주 증시의 흐름과 그리고 주말 사이 있었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세웠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으로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문우신의 대출 프로그램 즉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중단을 한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면서 시장에 새로운 불안적 요인을 불러오는 주말 시장이었습니다. 약 4,55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자금을 이제 재무부에 반환을 해야 되는 이슈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연준의 돈줄을 약간 막아 놓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에게 이제 앞으로 정권을 이양받을 바이든 정부 측에게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라고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큰 하락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될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만큼 수급적 측면에서 보면 상승이 유리한 국면이고 지수로 봐도 큰 하락에 대한 염려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해석이 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단 현 국면에서는 시장을 관망을 하다가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하면 저는 이번에는 하락시 분할 매수 접근으로 그동안 코로나에 의한 피해를 봤던 바닥권 종목군들의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23일 전략 영상 전에 이제 코로나 3차 대유행
위기인가 기회인가 사야 될 종목과 팔아야 될 종목을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놓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달러와 그러니까 현재 위치한 원달러 환율 그리고 결국 미국은 추가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다. 왜? 코로나가 지금도 19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고 각 주의 이 봉쇄 정책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강한 기대감이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달러 유동성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달러 가치는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이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와서 신흥국 화폐의 가치를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외인들이 빨리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도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큰 틀에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에 오면 종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은 일정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러한 현금을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24일 00시 기준으로 수도권 2단계 격상이 되는데요. 이제 격상이 되게 되면 이제 바뀌게 되는 부분은 카페와 음식점이죠. 특히 이제 카페나 음식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이제 실내에서 취사가, 그러니까 음료를 먹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전부 다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한 시점이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또 배달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기업은 이미 대기업 단에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해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했어요. 일각에서는 이제 뉴스상에서는 12월 달에 600명, 많으면 1000명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는 3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회사가 재택근무를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뭐 쿠팡이라든지 즉 물류회사, 배달회사들의 또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뭐 동방이라든지 한익스프레스라든지 그런 배달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식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흐름이 양호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이미 이제 주말에 나온 이슈는 시장의 시초가에 아주 합리적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시초가부터 급박하게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또 눌렸을 때 이러한 기대감이 23일을 지나가는 밤 24시 00분이기 때문에 종가 무렵에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제네론 긴급 사용인데 사실상 국내 관련 종목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이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는 셀트리온 정도가 유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셀트리온 관련해서 현재 셀트리온 제약의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독도 신공항 관련해서 단기 눌림 자리가 다시 오는 듯한 부분이 들고 이슈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에 눌림목 자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왕이 방한 이슈는 이미 11월 19일 날 시장에서 한 차례 이슈가 되고 20일까지 해서 컬러레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반등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월요일날 가장 크게 부각이 될 거는 이런 부분에서의 종목군들이 한 차례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 과정 속에 눌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리게 되면 24일 날은 다시 한번 즉 24일 날을 기회로 활용하는 기회로 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의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을 압축을 좀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 백신 관련주들은 점점 약해지는 국면이다. 약해지는 국면이겠죠. 여기 이제 뭐 화이자라든지, 화이자가 12월 10일 정도, 그리고 모더나는 아직 정확한 일정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절에 결과 발표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과거 화이자 백신 관련한 종목군들을 잘 체크를 해보면 KPX 생명과학도 제일약품도 한 차례 큰 시세를 주고 기간적인 구간이 한 달가량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눌림을 받고 재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남아있는 종목은 여전히 진매트릭스와 캐몬 관련주들이죠. 유나이티드 제약도 뭐 아스트라제네카와 엮인 것 같고, 네, 유바이오 아니지, AB 프로 바이오도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 케미칼이죠. 케미칼. 칼이죠. 눌림을 기다리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2천만원 돌파를 하면서 굉장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카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환사채라든지 뭐 그런 물량까지 다 본다면 우리 기술 투자만 종목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할 거예요. 비덴트도 이제는 아주 잘 봐야 될 구간이고 M&A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각별히 보는 게 좋고요. 코리아 센터 무상증자 권리랑 맞고 급락을 떨어졌는데 3분봉 자리에서 봐볼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에서 역직구 구매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11월 26일이잖아요. 네, 11월 26일이기 때문에 아마존 26일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한 차례 되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공인증 인증서 폐지 이슈가 연내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한국정보인증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종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시장 업종별로 보면 코스닥은 더 갈 수도 있고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현재 이 지수적인 부분에서 수급이 매우 우량하게 지탱이 되고 있다 정도로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조정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면 매수 대응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급락을 이렇게 한다?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급락을 하면 매수 대응이다 라고 봐야 되고, 최근 아주 재밌는 ETF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ETF 중에 타이거 중국 ETF라는 게 하나 있어요. 타이거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ETF도 이미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시장 관련된 ETF가 제가 봤을 때 금요일날 사상 최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2,500억에 2,3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부러지는 것보다 글로벌 자금들이 이미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종목도 돌파의 흐름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 투자하는 자금, 즉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자금도 굉장히 시장에 세게 들어왔고, 뭐 상해 종합 지수를 보더라도 돌파 임박입니다. 코스피가 돌파했듯이 상해도 돌파를 할 거고요. 뭐 상해, 뭐 일본 다 돌파 안 했나요? 전부 다 돌파. 전 세계 글로벌 지수에서 이 신흥국 그리고 아시아 지수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미 대만, 한국, 일본 다 올랐는데 상해가 안 간다? 상해도 돌파 임박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돌파 임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차이나 ETF의 급증, 즉 차이나 ETF도 관심 가져서 매매하셔도
무방합니다. ETF라는 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중국 시장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한번 오를 때 이 장대 양봉을 보세요. ETF의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는 또 장기간 또 한동안의 이 박스권의 돌파의 흐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눌리고 할 때 조정 때 한번 보는 것도 지금은 괜찮은 ETF 종목 중에 하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 월요일날 일단 호재가 얘네 쪽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셀트리온 그룹주 추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보다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의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신고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구간이긴 하지만은 연내 치료제 임상에 관한 기대감은 셀트리온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매하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IT 섹터가 견조하구나 정도 보시고, 삼성전기는 눌릴 때 매수 관점을,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요. 하락하면 비중 확대를,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강하다 말씀드렸죠.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목요일날 영상에서 매매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중공업 섹터도 이 굉장히 좀 흐름이 견조합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이 금요일날은 굉장히 또 치고 갔고요. 얘는 이제 금요일날 풍력으로 좀 움직였는데 현대중공업 지주 또한 굉장히 추세가 괜찮하죠. 그 다음에 동국제강, 이런 철강 종목들 굉장히 우수합니다. 오늘 뭐 새롭게 하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인데, 일단 저희가 들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돌파하는 지점에서 금요일날 매매를 해서 좀 들고 갔는데, 이것 또한 코스피 종목에서 과거에 엄청난 이 종목이었죠. 근데 최근에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연간 실적이 부진하던 종목의 실적이 많이 회복이 됐고, 작년 37억보다는 올해 그런 거를 2배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종목도 이제 바닥권 탈피를 시도하는 이 소형 철강 종목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차적으로 저희는 뭐 매도를 하고 또 내려왔을 때 이제 재매수 관점을 보는 전략을 취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완전 대바닥 구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분석해 보면 중기 성향의 종목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정확하진 않지만 굉장히 또 핫한 종목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을 몇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이슈 종목군들 중에서 테림포장을 그 전에 말씀드렸죠. 테림포장 종배를 했고 이거에 올라가면 매도를 할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목표가는 6,700원이었어요. 6,700원 목표가였는데 뭐 시초가 올라가면서 뭐 다 팔아버렸죠. 6,500원 라인에서. 그래서 이것도 뭐 매매하셨다면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특성이 항상 이래요. 강하게 띄워놓고 한 이틀 조정을 받겠죠. 내일도 오전에 올려놔서 조정을 받으면 이 하단에서 충분히 포장도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패키지라는 종목은 사실 이제 어제 매수를 해서 좀 넘어갔습니다. 딱 매수가 된 자리는 뭐 하단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잡아서 일단 넘어갔고요. 그래서 아마 갭이 뜨면 이 종목은 매도를 할 건데, 이 구간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갭이 너무 높게 뜨면 따라붙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방이라는 종목도 사실 금요일날 이미 매매를 해서 들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동방이라는 종목도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 859억에 이 물류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동방이라는 기업도 단지 이제 쿠팡의 물류 기업으로만 보지만은, 이게 이제 원래 하는 게 삼자 물류 플러스 컨테이너, 물류센터 등등
해상물류까지 같이 겸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 보면 이제 동방이라는 종목이 단순하게 쿠팡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해상 운임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H&M, 그다음에 대한해운, 뭐 KSS 해운 굉장히 다 급등했는데 도망이라는 종목은 테마가 껴있어서 좀 못 올라갔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매출액이 6천억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서 코스피 859억짜리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종목이어서 꼭 그러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이 6천억인데 시가총액이 850억? 굉장히 싸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싸 보이고 일단은 갭이 뜨겠죠. 월요일날 갭이 뜨면 이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갭이 굉장히 높게 뜬다면 뭐 이런 구간까지 갭이 뜬다면 2370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00원까지 갭이 뜨면 이 자리에서 눌릴 때 재공략 관점을 보는 거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올라갈 때 일부 매도하고 눌릴 때 재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거를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단 쿠팡으로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물류 쪽에서의 흐름도 엮여 있기 때문에 잘하면 이번에 돌파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자, 그리고 소프트캠프 외에 그간 너무 많이 올랐죠. 아이스크림 에듀도 이미 굉장히 또 크게 금요일날 부각이 돼서 올랐고 YBM넷도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오를 거고요. 근데 이제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뭘까라는 걸 보면은 청담러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도 이때 강하게 좀 올랐는데 청담러닝은 영어 교육 관련한 종목이고요. 여기서 이때도 후발주자로 올라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먼저 YBM넷이 올라가고 한 사흘이 있다가 강하게 또 올라갔어요. 이때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 많기 때문에 처리를 못했을 거고 중국의 이 확장이 되고 있는 이 종목의 실적 기반을 갖춘 교육주다라는 걸 보고 자사주 소각과 등등의 일련의 이슈를 본다면 타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면은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이 갭을 크게 뜨고 이 종목이 갭을 뜨지 않는다면 뭐 청담 러닝도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워낙 이제 이미 급등을 다 해서 좀 따라붙기가 좀 어렵죠. 저희도 뭐 금요일날 많은 종목을 매매했어요. KPM 테크, 뭐 초록뱀, 금요일날 가장 뭐 나이스하게 왜 들어간 거는 초록뱀이죠. 초록뱀을 저희가 매매수를 해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올라갈 때 이런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스하게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종가 베팅 관련해서 동방과 SY와 뭐 한국 패키지를 잡았기 때문에 뭐 월요일 날은 아마 매도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제레돈 관련해서 이슈인데 미국에서 이제 이 치료제가 허가가 좀 나고 있어요. 그 과정에 휴머니젠, 여기는 안 나오겠나? 여기는 안 나오고 인터넷 검색하면 휴머니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KPM 테크죠. 휴머니젠이 6%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임상에서 원래는 내년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예상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서 60일선을 이탈하면 나는 손절할 거야 라는 기준을 하나 잡아놓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금요일날 매수를 해서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뭐 여기서 좀 운봉이 좀 나오길래 전략 매도를 좀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 며칠 모아놓은
이때부터 모아놓은 물량이 좀 있어서 좀 들고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들고 가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판단을 해요. 최근에 회원님들한테 언급드렸던 게 SV 인베스트먼트랑 제넥신 바닥권에서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유나이티드 제약은 그런 흐름에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온 종목이고요. 지금 이런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지금 조만간 튀어나올 게 여러 개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KPM 테크를 미국 임상 리제네론 다음에 나올 긴급사용 승인 관련주로 보고 저는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단기 파동이 이런 종목은 나오게 된다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뭐 단기에 15% 정도의 수익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방송이 좀 늦어서 뭐 늦게 보실 수도 있고 내일 오전에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라이브 방송은 봐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은 다음 주까지 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그 기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한 주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